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한강변에 오래된 호텔 웨딩홀이 서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발밑에 무릉덩이가 내 그림자를 일그러뜨렸다. 문득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민지. 하얀 한복 치마 저고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오늘의 신부.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듯 쓰러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나였다. 아니, 우리의 과거였다. 민지야, 입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비바람에 삼켜졌다. 나는 손님 명단에 없었다. 초대받지 않은 채 이곳에 온 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안 왔겠는가? 그녀의 결혼식 날 세상이 그녀를 영원히 빼앗아가는 이 순간에 나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18살, 우리는 서울대 입학식 날 만났다. 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그날, 나는 문예학과 신입생 지은으로 그녀는 경영학과 출신의 민지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먼저 나를 사로잡았다. 여기 앉아도 돼. 그녀가 내 책상에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은 가을 단풍처럼 따뜻하고 깊었다. 우리는 곧 매일 만나게 됐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강 다리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지은아, 내가 쓰는 시는 왜 이렇게 슬픈 거야?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내가 있어서야. 내가 없어서야. 그때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의 감정이 보통의 우정 이상이라는 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 둘이서 그런 감정을 키우는 건 금기였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정상적인 삶의 압박.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세계였다. 여름 방학,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검은 모래사장의 해변에서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은아, 나랑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응, 민지야. 우리 둘이서 세상을 이겨낼 거야. 그 여행은 우리의 첫 키스였다.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았다. 우리는 사랑했다. 깊고 뜨겁고 절박한 사랑.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으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나중에 우리 집 지을까? 한옥 스타일로 정원에 감나무 심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내 시를 읽어줄래? 대학 시절,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갔다. 캠퍼스 뒤편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의 기숙사 방에서.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집안,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명문 사모님. 우리 집안은 결혼이 정해진 삶이야. 민지가 한숨 쉬며 말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우리가 바꿀 거야. 사랑이 모든 걸 이겨.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졸업 후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살았다. 시집 한 권 출간, 작은 문학상 하나, 민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의 만남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아빠가 소개팅을 시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거절해. 우리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나 무서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날 밤, 우리는 홍대 거리에서 싸웠다. 비가 내리던 지금처럼. 왜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내 인생이잖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모르겠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우리는 화해했다. 다시 안아주고 키스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졌다. 2해 후, 그녀의 약혼 소식이 왔다. SNS를 통해.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의 공허를. 나는 연락했다. 축하해 이 짧은 메시지.
그녀의 답,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벤치에서. 미안해. 아빠의 압박이 너무 세디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알았어. 하지만. 사랑해, 민지야. 영원히. 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내가 내 첫사랑이야. 마지막까지. 그 후, 우리는 연을 끊었다. 나는 제주로 내려가 작은 집을 빌렸다. 글을 썼다. 그녀에 대한 시를.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처럼 내가 멀어지는 소리의 제목은 길어버린 한복. 출간 후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기시는 너무 아프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현실이니까. 그리고 오늘. 그녀의 결혼식.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왔다. 비를 뚫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한복 차림의 어른들, 화려한 드레스의 젊은이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결혼식.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신랑 쪽 지인 안내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옛 친구요. 예식장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녀를 볼 수 있다. 신랑과 함께 서 있는 그녀를. 나는 문을 열었다. 음악이 흘렀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하얀 한복이 그녀를 더 빛나게 했다. 신랑은 잘생긴 남자, 재벌 3세쯤 돼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걸?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식이 시작됐다. 목사의 말, 가족들의 축하. 그리고 맹세의 순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신랑이 네요라고 답했다. 그녀의 차례.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갈까? 머물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찾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스쳤다. 나는 알았다. 그녀도 느꼈다. 이 순간 우리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 눈빛은 칼날 같았다. 예식장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주변의 박수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민지의 시선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지은아. 그녀의 입모양이 속삭이듯 형성됐다. 신랑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나를 향해 기울어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구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다가갔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저 여자 누구야?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발소리만이 음악을 뚫고 울렸다. 민지야. 나는 단상 아래에서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목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신랑의 가족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민지의 어머니 그 우아한 사모님과 얼굴을 붉혔다. 이게 무슨.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나만 봤다. 지은아.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전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내 결혼식 날이잖아. 축하하러 왔어. 그리고 작별 인사하러. 내 말에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신랑이 민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 사람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민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잠깐만. 제발.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예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비밀스러웠던 우리의 사랑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 미안해, 지은아. 초대 못했어. 이렇게 올 줄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알았어. 하지만 봐야 했어. 내가 행복한지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행복. 이게 행복일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소란이 일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예식 마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국의 가문, 체면이 모든 걸 결정짓는 그 세계에서 이 순간은 재앙이었다. 나는 물러서려 했다.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나를 붙잡았다. 아빠, 잠깐만요. 이 사람. 제 인생이에요. 그 말에 예식장이 폭발했다. 웅성거림이 비명처럼 변했다. 신랑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약혼 풀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지의 어머니가 기절하려 했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혼란이 극에 달했다. 나는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지야, 내 가족이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너야. 우리는 예식장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했다. 호텔 로비의 긴 소파에 앉아 우리는 울었다. 왜 이제야 와? 왜 그때 나 안 붙잡아줬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무서웠어.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하지만 망쳤어.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 그 밤, 우리는 호텔방으로 갔다. 그녀의 드레스룸. 한복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키스했다. 오랜만에 뜨거운 키스. 사랑해, 지은아. 항상 사랑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나도. 내가 내 전부야. 하지만 그 밤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집으로 와라.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어떻게 할까? 나는 미소 지었다. 함께 가. 나도 갈게. 민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문이 열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두 모여 있었다. 이게 무슨 수치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결혼식을 망치다니. 그 여자 누구야?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 지은이는 제 연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야, 어떡해. 우리 집안에서 그런 형이 말했다. 언니, 미쳤어.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지가 떨면서도 말했다. 용납. 사랑은 용납받아야 해요. 제가 왜 남자와 결혼해야 해요? 제 인생인데.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집에서 나가. 당장. 상속권 없애줄게.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같이 나가요. 우리는 문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택시를 타고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후회 안 해?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아니. 이제야 자유로워. 그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의 작은 원룸. 나는 글을 썼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카페.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른 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밤이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 결혼할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키스했다. 그래. 우리 방식으로.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 편지가 왔다. 상속 포기 서류. 그리고 그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아니, 신랑이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우리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남의 번화가,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재훈이 나타났다. 전 신랑, 재벌의 아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독 같았다. 민지 씨, 오랜만이야. 축하해. 내 새로운 삶에. 그의 말에 민지가 창백해졌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를 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게. 우리 약혼 때 민지 씨가 약속한 게 있었어. 가족 사업, 결혼 후의 미래.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끝났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재훈이 웃었다. 선택. 내 가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 몰라? 아버지 회사가 위기야. 내가 도와야 할 텐데. 그의 말은 독침이었다. 민지의 집안은 대기업, 최근 스캔들로 주가가 떨어졌다. 재훈의 집안이 구원줄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 못 이루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함께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다음 날, 재훈이 다시 왔다. 이번엔 꽃다발과. 민지야, 다시 생각해. 나랑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그 여자. 포기해. 그는 나를 가리켰다. 민지가 소리쳤다. 나가요. 당장.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민지야, 재훈 집안이 도와주겠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돌아와야 해. 그녀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봐. 가족이야.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너 없이는 안 돼.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VIP 병실. 아버지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지야. 미안하다. 하지만 집안을 지켜줘.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가 내게 시선을 피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렸다. 민지가 나왔다. 눈이 붉었다. 아빠가 재훈이랑 다시 만나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주, 갈등이 시작됐다. 재훈은 매일 카페에 왔다. 민지야, 우리 옛날처럼. 내가 좋아하던 여행, 제주도. 그는 우리의 추억을 훔쳤다. 민지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지은아, 나 혼란스러워. 밤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믿어. 나를. 그녀가 키스했다. 당연히. 하지만 가족. 한 달 후, 폭풍이 왔다. 재훈이 SNS에 올렸다. 우리의 사진 게시장에서 민지와 내가 마주친 그 장면. 캡션, 배신의 결혼식. 진실을 아는가?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한국에서. 가문의 치욕. 언론이 달려들었다. 우리 카페 앞에 기자들. 민지의 가족은 문을 닫으라고 압박했다. 나는 민지를 지키려 애썼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시집이. 평판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사랑은 이런 거지? 그러나 반역의 씨앗은 피어났다. 어느 밤, 민지가 사라졌다. 카페 문이 열려 있고 쪽지가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가족을 구해야 해.
사랑에 의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비를 뚫고 그녀의 집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재훈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 다음 날 뉴스, 재벌가 상속녀, 약혼 재결합, 사진 속 민지와 재훈, 미소 짓는 모습. 나는 쓰러졌다. 배신이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 나는 다시 그곳으로 왔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내 머리를 흩뜨렸다. 손에는 민지의 쪽지. 사랑의 이 그 두 글자만이 남았다.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 카페는 문을 닫았고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시는 막혔다. 왜 배신했어, 민지야, 바다에 소리쳤다. 파도가 답했다. 아무것도. 전화는 꺼놓았다. 가족의 연락, 친구들의 위로. 다 피했다. 제주 할머니의 집에서 지냈다. 작은 한옥, 감나무 아래. 애기야, 사랑은 아픈 법이야, 할머니가 말하셨다. 한국의 옛 이야기처럼 사랑은 희생이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편지가 왔다. 민지의 필체. 지은아, 읽지 마, 하지만. 읽어줘,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재훈과 만나긴 했어. 하지만 결혼 안 했어. 아빠를 구하려고 연기한 거야? 미안해. 내가 상처받았을 걸 알아? 하지만 사랑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한강에서 우리 첫 데이트 장소. 나는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아팠다. 하지만 가야 했다. 서울로 돌아왔다. 한강 다리 아래 가을잎이 떨어지는 그 벤치. 그녀가 기다렸다. 더 야위었고 눈은 충혈됐다. 지은아,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나는 밀어냈다. 왜 나 버렸어?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울었다. 아빠가 자살 시도했어. 재훈의 집안이 사업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희생해야 했어. 하지만 못 버텼어. 재훈한테 솔직히 말했어. 난 지은이를 사랑해. 그는 화냈고 모든 게 깨졌어. 그녀의 말에 내 분노가 녹았다. 증거는 내가 물었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재훈의 목소리,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웃기지 마. 이 집안 버리면 후회할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바보야. 왜 혼자서 우리는 울었다. 키스했다. 다시는 안 떠나. 그녀가 약속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친구들에게 왔다고 알렸다. 우리 커밍아웃이야, 민지가 말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손을 잡고.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웃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 우리 세상이야. 카페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영원한 첫사랑. 손님들이 늘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하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봄,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예식장 사진 때문. 법정은 서울지법. 변호사들이 줄지어 섰다. 재훈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결혼식을 방해했다. LGBT라는 비정상 관계로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민지가 증언했다. 그날 저는 진짜 사랑을 선택했어요. 제 첫사랑을. 나는 시를 읽었다. 법정에서. 그녀의 결혼식 날, 난 하객이 아니었다. 난 그녀의 영혼이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무죄 판결.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여름, 우리는 제주로 신혼여행처럼 갔다. 올레길을 걸으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여기서 키스했지. 민지가 웃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번엔 영원히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 한복을 입고 바다 앞에서.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이야. 그녀의 맹세.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사랑해. 서울로 돌아와 삶은 안정됐다. 민지는 가족 사업에 합류했다. 아빠가 용서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는 말했다.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손주는 입양으로 그녀가 웃었다. 나는 새 시집을 썼다. 첫사랑의 결혼식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사랑의 형태가 다양해지잖아요.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을, 재훈의 최후의 복수. 그는 우리 집을 습격했다. 밤늦게 문을 두드렸다. 술에 취해. 민지야, 왜 나 버려? 그는 소리쳤다. 민지가 문을 열었고 그는 들이닥쳤다. 인연들 때문에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막아섰다. 싸움. 민지가 소리쳤다. 그만해. 경찰 불러. 경찰이 왔다. 재훈은 체포됐다. 다음 날 뉴스, 재벌 아들, 폭행 사건, 그의 집안은 수치심에 침묵했다. 우리는 병원에서 서로를 돌봤다. 내 팔에 멍, 미안해. 지은아, 민지가 울었다. 아니야. 이제 끝이야.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겨울,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산책. 우리 아이 가질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아니면 IVF. 한국의 법은 아직 LGBT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꿈꿨다. 언젠가 법이 바뀔 거야. 봄, 민지의 임신 소식. 아니, 입양 절차. 작은 여자아이, 3살, 이름은 뭐로 할까? 우리는 웃었다. 할인. 사랑의 하늘,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채웠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샀다. 한옥 스타일, 정원의 감나무. 꿈꿨던 그 집 할인이가 자라며 우리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엄마들, 사랑해. 그녀의 말에 우리는 눈물 지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변화의 물결이 왔다. LGBT 권리운동,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우리는 참여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웃었다. 내가 잘못했어. 사랑이 전부야. 그는 말했다. 재훈은 감옥에서 나와 해외로 떠났다. 소문에 그는 변했다.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 나는 새 소설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첫사랑의 결혼식. 영화화 제안이 왔다. 진짜 이야기예요. 감독이 말했다. 우리는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키스. 컷 소리에 웃었다. 결말은 행복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어느 날 민지가 아팠다. 병원 진단, 암 초기. 지은아, 무서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 우리처럼. 치료는 고됐지만 우리는 이겼다. 여름 끝, 그녀가 퇴원했다. 한강변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죽을 때까지 할인이가 손을 잡았다. 엄마들 영원히. 이제 나는 쓴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국의 여성들, 사랑의 용기. 세상이 변하는 한가운데서 우리는 빛난다. 그녀의 결혼식 날, 나는 하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영원한 사랑이었다.